네, 반갑습니다. 구독자님들. 카피 보이즈 비쿤입니다. 딸랑딸랑 반가워요. 자, 오늘은요, 핸드폰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크게 제휴카드, 그리고 결합 할인, 그리고 말 그대로 통신사 뭐 지원, 그리고 인터넷 등 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. 빠르고 짧게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내용이 있다든지 잘 모르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핸드폰 대리점을 내방을 하셨을 때, 그러니까 핸드폰을 난 사러 갔다라고 칠게요. 내방을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야 될 모델이 뭔지, 그리고 그 모델을 샀을 때 요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기본 가이드라인은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그렇게 이제 알고 방문을 하셨을 때 예전이랑은 좀 다른 게 뭐 할부 원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가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. 말 그대로 내가 한 달 월 얼마를 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고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. 자, 첫 번째로는요, 뭐 제휴카드예요. 요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제휴카드라는 걸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제휴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은행사에 제휴가 돼 있는 카드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카드를 30만 원이건 70만 원이건 사용을 했을 시 그 사용 금액에 맞게끔 할인을 넣어주는 방식인 건데요. 자, 총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이 제휴카드도. 첫 번째로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는 카드, 그리고 청구 할인을 받는 카드,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이 단말기 할인받는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, 만약에 100만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칠게요. 그럼 100만원 중에 내가 막 카드를 30만원씩 쓴다. 그럼 평균적으로 제휴 카드들은 30만원 썼을 때 15,000원 정도는 평균가로 할인을 해주거든요. 그럼 15,000원을 24개월로 곱았을 때 그 금액을 먼저 선결제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기계면 100만원에서 뭐 30만원 정도를 카드회사가 먼저 선결제를 하는 거고, 그 선결제된 금액이 말 그대로 할부로 나오겠죠. 24개월이니까 분할 할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30만원 제한 금액은 통신사에서 나오고 70만원 또는 이제 할부 통신사에서 나오는 거고, 선결제한 이제 30만원 카드사에서 분할로 이제 양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카드사에 청구되는 15,000원은 본인이 그 30만원 이상만 써준다라고 한다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그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는 제휴카드 방식인 거고요. 청구 할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을 쓰시면 말 그대로 그 카드 명세서에서 요금이 나오고, 카드 명세서에서 그만큼 쓴 내역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고요. 말 그대로 30만원 쓰면 15,000원이 카드 명세서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제휴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카드를 발급받고 안 발급고는 고객님들이 이제 정하면 되는 건데,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본인이 만약에 주 카드로 해서 그 카드를 썼을 때 주로 할인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카드를 재발급하는 걸 비추를 드립니다. 왜냐하면 상성이 다 없어져요. 말 그대로 제휴카드는 그 통신 쪽 할인을 주로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로 자기가 받고 있던 그런 기본 혜택들이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받는 게 좋고요. 물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제휴카드 만들어서 할인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이제 결합 할인인데요. 결합 할인은 뭐 아시다시피 많아요. 종류는 통신사마다 다 다르고요. 근데 이제 결합 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통신계 전체 통신사에서 5명 정도가 최대치로 해서 묶어놨어요. 네, 물론 이제 뭐 L모식의 이제 통신사에서는 13명까지 결합을 할 수 있는 선풍을 만들긴 했는데, 뭐 이게 통신사마다 좀 유리한 점과 단점이 좀 많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아보셔야 될 게, 물론 이제 결합 할인이라는 게 인터넷이랑 핸드폰이 묶이는 방식과 핸드폰끼리 묶이는 방식이 있는데요. 근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금액적인 거는 다 인터넷에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길게 서론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핸드폰을 사실 때 예를 들어서 좀 고가 핸드폰을 사요. 그러면 대부분 요금이 높기 때문에 요즘 대리점들이 어떤 편법을 쓰냐면 결합 할인을 받은 방식이 두 가지예요. 나한테 몰아받거나 또는 가족들이 균등하게 나눠서 받거나. 근데 이런 방식을 받아야 되는 건데, 만약에 균등적으로 4명이 이렇게 나눠서 할인을 받고 있었어요. 근데 요금이 워낙 이제 높게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상담할 때 한 명한테 몰아서 넣어버리는 거예요, 구매자한테. 그러면 당연하게 결합 할인 되는 부분들이 가족들 건 빠지고 자기한테 몰리겠죠. 근데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분들이 받고 있는 거를 그냥 몰아서 그 사는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,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
저거예요.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안 받는 거고 그냥 말장난인 거예요, 한마디로. 예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할인이 더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아닙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고 하셔야 되고요. 균등 할인 받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. 네, 물론 만약에 가족 요금을 다 자기가 내고 있다, 그러면 그냥 어차피 요금 어디도 빠지는 상관없다 보니까 본인한테 그냥 몰아서 넣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엘땡 회사 또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저축 상품이라고 해서 할인을 넣어주겠다고 상품 권유하는 부분이 많은데, 뭐 이게 하이마트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저축이 아니라 주 상품이 어떤 상품이 하냐면 말 그대로 상조예요. 상조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좀 길고요. 근데 어차피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상조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이 정도면 부담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목돈 만드는 용, 그냥 저축하는 용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물론 2년간 거의 한 3만 원 정도씩 통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거의 한 72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고, 또 그거를 이용하시면 좋은 점이 뭐 대명 리조트나 리조트에서도 회원권이 이제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, 뭐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돈을 이제 나중에 최종 목적 금액을 안 받고 크루즈 여행 또는 그 자녀분들을 어학연수, 방학 기간에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도 가능해요. 그러다 보니까 활용 용도로는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 잘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요금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고,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대리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할 때 좀 악용을 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들만 자기들이 딱 얘기를 하고 고객들이 불리한 부분들을 좀 숨기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구매하시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휴대폰 구매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. 옛날처럼 좀 막 그 지원금 얼마나 줘요 또는 할부 원금이 얼마예요, 이 시대는 좀 많이 지났습니다.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도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 뭐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불법으로 많이 전형이 됐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안 하는 편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님들이 어떤 통신사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구매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, 가장 큰 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악용스럽게 판매하는 것 말고 고객님들이 잘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뭐 궁금사항 같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핸드폰 관련해서는 제가 더 뭐 정확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 컨텐츠를 활용을 할 거예요. 컨티를 잡고 이제 컨텐츠를 갈 거기 때문에 좀 재밌는 영상 게재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좀 재미없는 영상이었는데요. 좀 도움되고자 좀 재미없게 찍었고요. 네, 다음 영상부터는 좀 재밌는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